들이시고 또 가능하면 블로그에도 글도 좀 올리시고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또 복습이 돼요. 왜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 까먹어요. 저도 까먹고 이렇게 해도 까먹어요. 근데 최대한 덜 까먹으려면 이렇게 정리를 좀 이렇게 뭐가 됐던 그래서 에버노트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회사에서도 이 노션을 쓰니까 그래서 지금 노션에다가 정리를 좀 하고 있고요. 저는 원래는 에버노트에다가 정리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다룰 책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실 때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분은 피터 자이안이라는 분으로 이제 지정학 전략가이자 글로벌 에너지 그리고 인구 통계학 안보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특이하신 분이에요. 대부분은 이제 어떤 지정학만 하던가 아니면 인구 통계학 쪽으로만 하시던가. 근데 우리에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 인구 통계학이랑 지정학을 같이 전문가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국무부에서 이제 근무를 하셨고, 오스트레일리아의 주재, 그 다음에 세계 최고의 민간 정보 기업 중 하나인 이제 스트래포에서 분석 담당 부사장으로 일을 하셨고요. 2012년에 이제 자신만의 이제 회사를 이제 설립을 했죠. 그래서 에너지 대기업, 금융기관, 농업단체, 미군 등 주요 고객들에게 세계 정세 분석과 지정학적 이런 관련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들을 결합을 해가지고 고객들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처하도록 돕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책도 써서 하겠죠. 그래서 저서로는 이제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 그 다음에 쉐일 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라는 책을 썼고 이 두 권 모두 이제 비평가들의 이제 극찬을 받았던 책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보고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할 요 이제 붕괴하는 세계와 인구학 참 제목이 너무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다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책도 보시면은 뭐 이제 각자 도생의 세계와 지정학 그래서 미국 없는 세계에서 과연 어떤 국가가 부상을 하고 어떤 나라가 몰락을 할 거냐 뭐 이런 이야기들은 큰 맥락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완결판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책들을 제가 이제 하나씩 제가 정리를 해볼 거고, 당연히 이것도 제 개인적인 어떤 한정된 지식과 경험이 근거가 돼서 이제 뽑아낸 그런 핵심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서문을 먼저 보면, 서문과 프롤로그가 결국은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무시무시한 얘기죠. 세계화 없이 한국의 경제 부문은 존재하지 못한다. 근데 아마 많이들 느끼시고 계실 거예요. 요즘 지금 한국 수출이 어떻죠? 지금 뭐 엉망이죠. 지금 실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한국 수출이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지금 계속 줄어들고 쪼그라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의 무역 적자가 역사상 최대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 책의 저자인 피터 자이안이 이야기하는 대로 만약 이대로 된다라면 정말로 정말 한국 경제의 미래는 과연 있을 것인가 참 걱정이 정말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왜냐하면 한국은 이제 수출과 수입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가장 높은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근데 만약에 수출하기도 힘들고 만약에 수입하기도 힘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생존을 하려면 에너지와 식량이 가장 중요한데 에너지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겠죠. 식량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겠죠. 이런 세상이 지금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자체의 문제.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죠.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보셨지만 뭐 이제 우리가 많은 정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출산율이 더 쪼그라들고 있고 국민연금도 지금 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고 있죠. 작년에도 뭐 한 8% 이상 지금 손해가 나가지고 뭐 한 90조 이상 지금 손실이 났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래서 세계화 없이 한국의 경제 부분은 존재할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2020년대와 2030년대에는 점점 악화될 문제들. 그래서 한국은 어떤 내부적으로도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어떤 외부적인 지금 문제들마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에너지 접근, 물리적인 안보, 안정적인 노동력, 그 다음에 시장과 원자재 접근,
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죠. 이런 것들이 계속 악화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문제는 하나같이 한국은 이미 가장 심각하게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송, 금융, 에너지, 원자재, 제조업, 농업에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가속화하면서 이게 서로 중첩이 되는, 서로 영향을 다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위기에 직면한 세계에서 한국이 어떻게 버틸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서문에서 이제 저자는 지금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프롤로그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두 직면하게 될 문제의 핵심은 뭐냐?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인구 구조적으로도 지난 75년은 더할 나위 없는 태평성대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세상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 거냐? 값싸고 질 좋고 빠른 세계가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지정학적으로도 뭐예요? 전 세계가 어떤 세상을 살았죠? 지난 75년은 굉장히 평화로운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원자재가 어디가 싸고 인건비가 어디가 싼지 이런 것들을 해서 싸게 싼 것들을 결합을 시키다 보니까 어때요? 물가가 굉장히 저렴한 시대, 그리고 경제가 이렇게 잘 활발하게 이제 성장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었고, 인구 구조학적으로도 어때요? 전 세계 경제가 계속 인구가 많아지고 또 젊었었죠. 그런데 이게 완전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정학적으로도 안 좋게, 그리고 효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떤 이데올로기, 이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서로 이제 갈등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앞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인데, 한국이 맨 앞에 있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인구 구조가 지금 굉장히 늙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해지면서 우리가 지난 75년 동안 살아왔던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이 지금 오고 있다. 근데 어떤 세상이냐? 비싸고 질 낮고 느린 세계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우리는 정말 면밀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저자는 당연히 미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미국 위주로 아무래도 좀 편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걸 좀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이 책의 내용대로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큰 판세를 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 피터 자이안 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좀 전문가분들이 지금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2020년대는 거의 빠짐없이 세계적으로 지금 소비와 생산과 투자와 무역이 전부 다 붕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화가 지금 완전히 산산조각이 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프롤로그에서요. 자, 그리고 이제 한 시대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고, 운송, 금융, 에너지, 그 다음에 산업 자재, 제조업, 농업, 그리고 에필로그,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 항상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러면 내 삶에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까지 제가 제 생각들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책 한 권을 정리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는 정리를 좀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책에 너무 이런 거죠. 제가 부동산을 분석하는 방법을 아시죠? 제가 무슨 입주 물량 하나만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일자리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미분양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여러 가지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하나씩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전체적인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큰 맥락을 우리가 짚어나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실수는 줄이고 우리가 전체적인 큰 판세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똑같아요.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것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그러한 우리가 미래라는 퍼즐을 조각조각 맞춰가는 그 퍼즐 중에는 하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내용은 우리 이제 독서 모임을 우리가 계속 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정리를 좀 이거를 제가 공유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큰 뭔가 저는 그런 개인적으로 그러는데, 우리가 미래지도라고 한 걸 좀 만들어서 이런 책들을 보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인사이트를 결합을 해서 뭔가 어떤 큰 미래지도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미래지도라는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같이
고민하고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첫 번째, 한 시대의 종말입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성공을 부르는 지리적인 여건은 바뀐다. 그리고 이제 탈냉전 시대가 가능했던 까닭은 오로지 미국이 지정학적인 경쟁을 중단시키고 세계 질서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한 안보 체계를 계속 뒷받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체제는 와해할 위기에 처했다. 그리고 이미 와해했다. 그래서 2020년대는 인구 구조가 모두 붕괴하는 10년이 될 거다. 진짜 관건은 뭐다? 이게 될 거냐 안 될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관건은 얼마나 빨리 어떤 식으로 사회가 붕괴할지다. 그리고 조용히 이게 꺼질지 아니면 꺼져가는 불을 살려보겠다고 몸부림칠지가 관건이다. 상품과 서비스와 에너지와 식량의 원활한 유통이 중단이 되면 인구와 정치적, 경제적 지형은 변하게 된다. 탈세계화로 우리가 그저 더 어둡고 더 가난해지는데 그치지 않는다. 그 이상으로 훨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와해다. 자,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싸우고 있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고 이러면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들이 있죠. 지금 우리 주변의 모든 지금 가격이 다 올라가고 있죠. 뭐 먹는 거, 그 다음에 우리 교통비, 이게 또 에너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지금 이런 시기에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만약에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원활한 유통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훨씬 더 심각해진다면 진짜 어떤 뭐 저도 안 왔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이런 세상이 오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를 한번 우리가 좀 상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탈세계화 정도도 아니고 탈산업화 정도도 아니고 탈문명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탈문명화. 그러니까 문명이 완전 붕괴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후발도상국 진영은 다른 나라들이 지탱하는 문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게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 상품. 자, 우리가 지금 뭐 책, 핸드폰, 지금 커피, 책상, 마이크, 뭐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게 다 상품이잖아요. 자, 이 중에서 온전히 지금 한국에서 다 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에너지. 한국에서 지금 에너지가 나는 게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식량도 어때요? 식량 작업도도 굉장히 한국이 떨어지고 지금 식량 문제를 또 걱정하는 국내 전문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앞으로 훨씬 더 심각해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한국은 진짜 그래서 다른 나라에 문명적으로 우리가 전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그나마 괜찮을 나라가 누구냐? 미국, 프랑스, 아르헨티나, 스웨덴, 뉴질랜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우리 여기서 지금 뭐 100살 넘으신 분들 없으시잖아요. 그쵸? 우리가 기억한 세상이 앞으로 계속 반복이 될 거라 생각하지만 이 저자는 그 시기가 아주 독특하고 이례적으로 축복받은 시기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살아왔던 세상이. 근데 이게 끝났다. 그리고 이런 시기는 이제 우리 살아생전에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그런데 이 정도는 비보축에도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뭐 세 발이 필요한 얘기죠, 지금. 자, 만약에 공산품과 식량과 에너지 등 필요한 것을 만약에 혹시라도 모조리 자급자족해야 된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이걸 자급자족해야 돼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에너지와 식량이겠죠. 그리고 뭐 에너지가 좀 없으면 뭐 따뜻하게 그냥 옷 껴입으면 되는 거고, 그죠? 그냥 이불 두껍게 지금 덮고 자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만약에 이제 에너지가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이동하는 이런 화물차나 뭐 이런 운송 이런 게 다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예, 아마 난리가 나고 특히나 이제 먹는 게 부족해지면 이거는 진짜 우리가 그 영화에서나 보는 그런 정말 어두운 그런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런 세계가 아마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일은 정말 안 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단순히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경제 붕괴를 논하는 게 아니다. 지난 500년의 경제 역사가 종말을 맞고 있다는 뜻이다. 자, 미국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는 2010년대를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상황이 절대로 호전되지 않는다. 절대로. 네, 절대로라는 표현을 2번이나 썼고요. 자, 근로자들은 고령화하는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서 꾸준히 오르는 세율을 감당하든가 이주하든가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 세계에서 그나마 남은 노동력, 특히 고숙련 기술 보유자들은 머지않아 미국의 문을 두드리게 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한 시대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일부의 내용입니다. 자, 일단 유튜브에는 여기까지만 공개를 하도록 하고요.